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거의 5년차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다 여러분들 덕택인 것 같습니다. 새해가 밝았으니까 먼저 인사 드리고 시작하는 게 맞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첫날은 웬만하면 가족들과 같이 좀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시더라도 잘 풀리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이 영상 속도는 1.5배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주요 내용도 대부분 자료들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연말 첫 시즌이고 이제 새해 넘어가다 보니까 거의 다 재정비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일단 미증시 마감 부분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경제 지표가 견고함으로 나왔고, 그리고 약간의 차익 실현 욕구도 나와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내년치에 따른 그런 준비와 금리 인상에 따른 그런 측면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기술주 부분이 생각보다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배당이나 가치주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약간 여유가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웬만하면 배당주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비중을 높여가지고 가져가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많이 드리는 바입니다. 저도 이번에 코인에서 어느 정도 팔았던 부분의 일부분은 좀 배당 쪽으로 좀 많이 돌려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당으로 나오는 것 재투자로 크립토에다가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쪽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금의 그 마지노선만큼만 딱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잘 맞춰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매파적인 연준의 움직임 등 약세로 보이기도 했지만 전기차나 콘텐츠 산업이 앞으로 더 긍정적인 소식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방어를 좀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대규모 리콜과 시티그룹 보고서 영향으로 좀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요. 이 생각보다 테슬라 시총이 높죠. 그래서 많은 지수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은 내년에 자동차 부분에 따른 쇼티지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동차 부품 소재 쪽이나 배터리 부분, 특히 이런 쪽으로 관심을 두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채굴회사 관점으로 또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부분이 ESS 부분하고 또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친화적인 ESG까지도 좀 들고 가면서 코스트도 줄이면서 생각보다 전기 부분도 조금 더 덜 쓰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채굴 회사도 배터리 회사에 따른 컨택도 꽤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도 또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세가 지속이 좀 나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지난 주 발표 20만 건에서 예상치 20만 건보다 약간 감소한 수치를 기록을 해 주었고요. 20만 6,250건에서 19만 9,250건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팬데믹 이후 최저치일 뿐만 아니라 1969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 연속 신청 건수는 185만 6천 건에서 171만 6천 건으로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유럽 가격 급락으로 영향을 좀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주었네요. 이제 국제 유가는 오미크론에 따른 영향에도 미국의 수요가 잘 버텨주고 있죠. 왜냐면 항공이나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미국 국내 여행을 상당히 강력하게 좀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소비도 생각보다 잘 방어를 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 지표가 어느 정도 나오면서 환율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됐다라는 내용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WTI가 76달러 선으로 좀 되었고 금 가격도 대략적으로 1814
달러 선에서 뭐 종가가 나왔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코인도 물론 연준 무휴로 돌아가긴 하지만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1월 1일 기준으로는 거래량이 매우 줄어들고요. 31일 기준에도 거래량이 매우 줄어들기 때문에 생각 대비보다 이게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그게 찐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보는 타이밍은 1월 3일부터 좀 체킹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설날 시즌, 추석 시즌 마찬가지로 미친듯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으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큰 덩어리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월달 이슈는 FMC 회의록이 매우 중요하겠죠. 1월 5일 CES 2022년 1월 5일부터 8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10일부터 옵션 만기 1월 13일 한국의 금통위 1월 14일 BOJ 통화정책회의 1월 17일 미국의 FMC 1월 25일 에너지 솔루션 신규 상장이 1월 27일 설날 연휴가 1월 31일자에 있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국정연설이 4일날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왜 그래 예. 뭐 한 게 아닌데 갑자기 깨지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으로 5일자 CES가 있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자꾸 깨지지? 뭐 한 것도 없는데. 그 다음에 미일 외교 국방장관 투투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계 경제 전망 부분이 1월 달에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회원국 정부에 대해서 1월 7월에는 주요 경제 성장률 발표가 나오고 그리고 1월 6월에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가 발간이 된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부분이 병목 형상에 따른 불확실성 등에 따른 경제적 전망치를 보고 하향 전망을 내미친다 뭐 그런 내용이 있네요. 그 다음으로 코인 스케줄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1월 7일 기준으로 또 보게 되면 발키리 현물 ETF 그냥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2일 1월 15일 날 스텔라 루멘의 스냅샷이 있고 22년 1월 21일 날 리플의 에어드롭 솔로 에어드롭이 있습니다. 세타 토큰이 2월 1일자에 이제 채굴에 따른 보상을 위해 세타 블록체인에 구축된 TNT 20 토큰을 뭐 도입을 시키겠다 뭐 그런 내용이 있네요.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2022년 웹 3.0 암호화폐 10가지를 꼽았다고 하는데 레이어 2 확장성이 개선이 되지만 새로운 레이어 1의 체인이 상당한 성장을 좀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하나 가져가고 이것도 하나 가져가야 되겠죠. 뭐 대표적으로 오미세고 그리고 기타 레이어 1은 뭐 지금 가장 치고 나가고 있는 애들 꽤 많이 있죠. 어제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고 뭐 그런 위주로 그 중에 하나를 보고 컨택을 해가지고 가져가는 전략도 전 나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레이어 1, 레이어 2 브릿지 사용이 상당히 개선이 될 것 같다. 뭐 내년에 일단 레이어 1이나 2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왜냐면 이더리움이 예정대로 그렇게 업데이트가 될 것이니까요. 영지식 증명 기술이 견인력이 얻을 것이며 많은 디파이 프로토콜이 규제를 수용하고 별도의 KYC 풀을 생성을 할 것이며 기간의 디파이 참여율을 상승하고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시장 확장에 따른 디파이 보험이 등장을 할 것이며 그리고 NFT 기반의 커뮤니티 강세로 인한 웹 2.0 소셜 네트워크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다. 더 많은 브랜드가 메타버스 NFT를 참여하게 될 것이며 웹 2.0 기업의 웹 3.0 메타버스를 진입을 하게 되고 다워 2.0 시대가 열리게 될 것 같다. 여기서 보충 설명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파이 보험 들어가겠죠. 왜냐면 시장에 따른 뭐 해킹이나 이런 부분이나 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거래소가 뭐 보상을 안 해줬다든지 그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 그 대신 이제 보험에 따른 뭐 항상 아시잖아요. 뭐 상해든 뭐 질병이든 간에 항상 추가적인 서류가 좀 필요하다라는 피해 증명을 어디까지를 볼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는 좀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쓰고 있는 업비트, 빗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 쪽에서 옛날에 계약을 하긴 했지만 그게 되게 뭉텅그리게 나왔거든요. 뭐 기업 간에 대한 보험 계약은 되어져 있지만 개인 간에 따른 보험 부분도 좀 나와주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좀 더 확대가 되면 뭐 더 그랬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쪽 시장은 워낙 문제가 많으니까 아마 개인적인 보험도 좀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아무래도 NFT 쪽도 되게 세분화적으로 발달이 많이 될 것이고 그 중에 좀 치고 나가는 쪽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축은 이쪽에 1번과 2번 부분을 무조건 하나 정도는 가져가되 비트코인 시장을 좀 바라보고 그때 전략적으로 좀 보자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시장이 너무 하락세를 가면 뭐 레이온 2이든 뭐 어디에서 신이 오든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어느 정도 안정세까지 돌아왔다고 하면 그 뒤 두 번째로는 이런 테마가 조금 더 빨리 성장을 할 것이니까 그 중에 하나를 좀 뽑아서 가져가 보자. 이 정도까지 좀 힌트를 드렸으니까 알아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축은 저도 이쪽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 유명 기업과 규제 명확해지면 포트폴리오 비중 20%대까지 확대를 하겠다. 뭐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 그 다음으로 위메이드 블록체인 게임 갤럭시 토네이도의 온 이믹스 글로벌을 출시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총 59개 기업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을 추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이제 상장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대차 대조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미국의 상장사 중에 비트코인 보유량 1위를 또 만들어 두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또 추가 매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네시스 메타4의 순수 NFT 담보로 600만 달러를 대출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이 최근 메타4 캐피탈에다가 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져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 담보 물건이 너무 변동폭이 커서 어떻게 될지는 전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59개 기업 소수의 국가 펀드는 총 149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약 9개월 전인 3월 1일 42개 기업이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을 보유해 총 이 정도를 보유를 했다. 이 지표에 따르면 59개 기업과 소수의 국가 및 펀드가 갖고 있는 물량은 대략 한 150만 개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다. 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넘버원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2위 테슬라, 갤럭시 디지털, 그 다음에 쭉쭉쭉 보면 뭐 스퀘어도 보이고 뭐 비트코인 그룹, 뭐 넥슨 뭐 이렇게 또 보이기도 하죠. 페리스 힐튼이 로블록스에서 메타버스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되게 웃긴 게 기존의 페리스 힐튼을 보게 되면 NFT에도 관심도 높고 그리고 기존에 비트코인 부분에 있었을 때 본인의 트위터에서도 많은 활동을 잘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 이분이 결혼을 하고 나서 좀 많은 투자 쪽으로 관심도가 더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NFT 보관에 드려요. 웁살라 시큐리티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를 한다라는 내용과 코인원 가상자산 지갑 쓰려면 사전 등록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공지사항으로 해가지고 1월 24일부터 KYC 시행에 따른 외부 지갑의 절차를 시행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이제
당연히 트래블 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요.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조금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큼 여기서 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문제가 있는 돈이 일부적으로 좀 인출이 좀 많이 되던지 뭐 그럴 수도 있게 되겠죠. 근데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항상 제가 이야기를 했죠. 뭐 정책이 이런 순수한 의도로 가는 순기능의 역할의 정책을 펼친다라고 해도 반대로 역으로 그 기능을 활용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정책이든 간에 복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외부 직업을 이렇게 했다고 해도 요새 피싱으로 알바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죠. 물론 그게 이제 범죄인지 모르고 했던 건지 그렇다라고 해도 그런 측면으로도 요새는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요새 저의 영상의 댓글로 뭐 코인 비싸게 좀 사드립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꽤 많이 올라오는데 아무래도 뭐 그런 것도 뭐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세탁을 하기 위한 용도이지 않을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는 그런 것을 좀 조심하시길 좀 바라겠고요. 미국의 타임스퀘어 신년맞이 행사 올해는 메타버스에서 하도록 하겠다. 어디에서 그레이스케일 모기업이 이제 부동산 그룹 제임스 타운과 손을 잡고 디센트럴 랜드에서 신년맞이 행사를 개최를 한다라고 하니까요. 이 점도 매우 궁금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상세계 쪽이 더욱더 트래픽이 더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연말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어서 뭐 반이겠지만 한국은 오히려 뭐 가족과 아니면 뭐 인터넷 세상에서 친구들과 좀 모이는 부분이 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NFT 부분을 또 보게 되면 법적 효력이 이제 약간 애매한 위치가 있다라고 써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페이코인 관계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기도 했어요. 여기 다날 핀테크 전략기획실장이라고 되어져 있죠. 네, 보시면 이 인상이 되게 착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사진을 찍거나 스캔해서 NFT를 만들었다고 해서 NFT 보유한 사람이 그림을 갖고 있다고 증명하는 건 아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에서 NFT 시도가 많은 편이고 실물과 분리시켜서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것보다 일단 덕질적 영역으로 좀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그러니까 매니아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 캐피탈 쪽에서 무엇을 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NFT 좀 덩어리가 좀 큰 쪽에서 무엇을 좀 많은 관심도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NFT 거래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를 해야 되냐. 이제 아무래도 취소가 안 된다는 점, 그러니까 환불이 안 된다. 그래서 NFT 발행을 하는 경우에도 이제 일단은 여러 가지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애매하다. 그리고 이게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메타마스크 같은 익명화된 지갑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히 누구인지 확인이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환불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출처도 누가 숨겨버리면 끝난다. 라는 점을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이쪽이 무법지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무법지대 안에서도 계속해서 성장을 나가고 있는 NFT 시장에 좀 응원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번에도 NFT에 따른 이야기를 좀 많이 정리를 해드리기도 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해당에 있는 규제 가이드라인을 누군가가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게 없다. 그래서 이것을 무형의 가치로 볼 확률이 상당히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다. 그리고 그게 정형화되어져 있는 모델링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복불복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새는 뭐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몬스터끼리 뭐 이렇게
결합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뭐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카드와 카드끼리 뭐 결합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뭐 이렇게 NFT 형태로 뭐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떠한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는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큰 부자가 여기에 큰 결제를 한번 해주는 애가 지속적으로 남아져 있냐, 그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게임 시장 안에랑 좀 비슷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군선들이 계속 이 물건을 지속적으로 질러주면 그게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 좋게 또 이야기를 하면 뭐 보이지 않는 그런 뭐 캐피탈 U 쪽이나 뭐 이쪽 NFT 쪽에 프로젝트 팀들이 있어요. 비싸게 좀 매입을 해주거든요. 초반에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이슈도 하고 마케팅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가격 올리기에 해가지고 일정 이제 마케팅 비용에 있는 그 가격대로 뭐 코인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가려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별로 지금 시점에서는 알아서, 이건 진짜 랜덤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만약 작품으로 본다고 해도 이게 누구는 거의 뭐 픽셀 자체가 매우 낮은 거, 거의 도트급, 진짜 거의 뭐 나오진 않는, 진짜 뭐 640에 뭐 480짜리 거의 보기 좀 민망할 정도로 그런 거를 올려놓고 그게 뭐 일정 작품이다 뭐 이렇게 해놓으면 좀 그렇고, 오히려 뭐 4K나 8K짜리나 16K짜리나 이런 기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파일의 뭐 형식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기준을 가져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그냥 대략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는 부분이었고요. 유믹스 스테이킹 오피셜 1월 6일 출시를 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유믹스에 따른 또 두 번째 내용이 내년 1분기 블록체인 게임 3종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인업 부분으로 인해서 뭐 위메이드나 뭐 이런 쪽도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초반에 얼마나 이런 게임류가 나왔을 때 설계가 잘 되고 안착화가 좀 잘 되고 또 채굴 시스템은 잘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이제 게임 유튜버 쪽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자료를 좀 많이 취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영 대표가 22년도 시장 전망치를 좀 내놓았는데요. 코인판 시즌 종료라고 생각을 한다. 뭐 올해 다 갔으니까 뭐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분이 일단은 보니까 생각보다 하방 확률이 더 크게 본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네요. 그리고 고래가 이 가격대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트래블 룰 규제가 단기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3월달 부분, 3월에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일단은 거기에 있고 트래블 룰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스테이블 규제 부분에 따른 정책의 구체한 내용도 그때도 같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골치가 아픈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부분이 너무 커지면 반대로 올라가는 힘이 더욱더 세지기 때문에 이제 언젠가는 올라오게 되면 알트를 죽이고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겠죠. 왜냐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무법지대의 NFT 어디까지 평가를 해줄 것이냐, 어디까지 그 시장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뭉쳐져 있을 것이냐, 오로지 돈만 보고 왔던 사람들 빠져나갔을 때 그 파이의 점유율은 어디까지에 미칠 것이냐, 이런 것도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스팀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다 돈 보고 있지, 거기에 실제 시스템을 좋아해서 남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게임은 항상 재미가 우선적이어야 돼요. 돈벌이가 우선적으로 돼버리면 그게 돈벌이 안 되면 다 떠나가거든요. 그리고 민코인 좋게 보지 않는다. 그리고 유튜버 대답 안 하게 뭐 유튜브 도리도리 질문에서 비트 1억 같지 않냐? 대답 안 하겠다. 그리고 증권형 토큰 내년 후에 상용화 가능할 것 같다.
규제 이슈부터 일단 넘어야 될 것 같다. 텍스 정망 밟지 않을 것 같다. 왜냐?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금 관망 중이다. 숏도 치고 있다. 리플 좋게 안 본다. 소송의 문제를 떠나 재단이 들고 있는 물량이 너무 많아서 그러한 것 같다. 그리고 홀더분한테 공격받을까봐 더 이야기 못하겠다. 현재 시장을 드라이브하는 네거티브가 없고 마켓 데이터 역시 온체인 데이터만큼 중요하다. 주경에 추정하는 크립토 분석과 테크니컬 분석, 원 분석 여기에 있으니 이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3번 거래 개인은 아닌 것 같다. 거래소 서비스 운영하는 주체인 것 같다. 파보지도 않았다. 고래 움직임 부분이 데이터 분석을 무력화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온체 분석을 집중적으로 하게 된 지표가 MVRV이다. 온체인 MVRV 지표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1 이하를 내려갔을 때는 항상 매수 기회였다고 하니까 뭐 코린이 분들 MVRV 지표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분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지만 일부 특정 부분은 또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뭐 어떤 유튜브를 너무 막 비하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는데 저는 항상 현실적인 유튜버입니다. 그러니까 구독자가 이 모양이고 조회수도 이 모양이겠죠. 물론 오랫동안 저를 보았던 사람은 아마 저를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시장을 사랑하고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 대비보다 훨씬 큰 돈을 굴리고 있고요. 그리고 때때로 제 나름대로 주관대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거 그대로 공유를 해드리는 것이지 이제 리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원년띠 부분에 900만원이 2,900원이 되었다. 위에 있는 사진은 약 한 달, 2달 전 원년띠 비트맥스 리더보스 수익률 비트코인 개수 정확히 4,200개이다. 그러니까 이분 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자, 올라가다가 횡보해서 내려갔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 개수도 올라갔다가 내려갔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그만큼 시장이 하반기 갈수록 예측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한 달간 무려 700개 비트코인 손실, 그리고 현물 마이너스, 바이낸스 마이너스, 그래서 한 300억 원 마이너스를 좀 난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 단기 트레이딩을 좋아하는 거의 저의 꿈나무 분들은 이분을 좀 많이 추정을 하고 있죠. 근데 이분도 사람인지라 로봇이 아닌지라 어느 정도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 항상 확률이 100을 보고 그 사람을 위대합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죠. 어깨에서 커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머리까지 먹으려고 했다 머리가 단두대 날아가서 본인한테 엄청나게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깨에서 끊어치는 걸 중요하게 봐야 돼요. 저는 항상 영상을 다 지우지 않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있었던 거 제 말이 거짓이냐 아닌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 주관대로 해서 뭐 작년에 진짜 운도 잘 따라주었고 제가 분석했던 대로 가져와서 정말 고마웠고, 여러분들한테도 혹시나 일부분 따라 하셨던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고맙다라는 댓글도 저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고 있고 더 많은 걸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렇지만 그만큼 저도 신중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하고요. 그렇지만 뭐 간혹 뭐 어떤 댓글은 더 올라가고 있었을 때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계속 보고 계시는 걸 보면 가끔씩은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면 한없이 올라가는 장은 아니거든요. 쉬어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는 건데, 계속 등산을 탈 때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좀 그러겠죠. 심장이 터지거나 관절이 뭐 무리가 가거나 물이 차거나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원여띠님도 연말에 좀 쉬고 이제 아이돌 좋아하신다라고 하니까 특히 여자 아이돌 좋아하신다라고 하니까 관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1월 초 때까지는 2주차나 3주차 때까지는 일단 관망을 하는 게 전 낫지 않을까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영상 너무 많이 길어져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라가는 절벽에서 한 등반자가 올라가고 있는데 되게 가파르죠. 네, 그만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차트가 어떻게 흘러갔죠? 많이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차트를 보게 되면 거의 등만 타는 거랑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비슷한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여기서 한 끗만 미끄러져도 당장 죽겠죠. 끈은 없습니다. 이분도 되게 신중하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즉,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차피 새해가 됐으니까 제가 뭐 약간의 꼰대적 발언으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이 인생의 굴곡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도 하나하나씩 좀 확인하면서 투자에 임하자. 밑에 자칫 잘못 누르면 다시 몇 년으로 뒤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투자했던 돈이 다 날아가면 뭐 1년, 2년, 3년 뒤로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돈을 지키려면 내가 내 주관대로 공부를 해서 편집을 하고 어떠한 내용이 나왔던 간에 뭐 긍정적인 이야기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주기영 대표도 뭐 리플 홀더분 한 너무 파워가 세고 댓글이 너무 막 질타라 안 좋은 이야기를 질타하면 공격을 너무 많이 당하니까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내 새끼라고 해서 내가 투자했던 코인이라고 해서 막 감싸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항상 좀 냉철하게 보면서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그게 나랑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랑 같은 절벽으로 가고 있는지, 이거를 좀 같이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코인이 좋다, 나쁘다 기준보다는 어떤 코인이 좀 더 많이 오를 수가 있는 것이냐, 나한테 좀 더 수익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냐, 이 기간 안에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한테 많이 줄 수 있는 모델링이냐, 이게 장기로 가면 다 올라가죠. 인플레 대비로 해가지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나는 제한된 시간 안에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니까 이 정도에 따른 시간적인 효율성 대비 수익률이 좀 보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 대비 기다린 만큼보다 덜 나오면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로 요 사진이 좀 준비를 해 보았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신중하게 암벽 등반하듯이 그렇게 줄타기 줄 없이 하잖아요. 그만큼 자기가 자신감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확신 있게 이제 프로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투자는 아마추어보다 내가 프로라는 느낌으로, 일단은 아마추어이기도 하겠지만 프로라는 그런 무한한 자신감으로 계속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좀 밟아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요거 하나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세금이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모든 세금이 다 올라가요. 뭐 전기세, 뭐 가스세, 뭐 이런 것부터 올라가는 거거든요. 일단 제가 여러 가지 막 자료를 막 찾아보고 있으면서 이제 이번에 뭐 월세 시장이나 뭐 전세 시장이나 뭐 매매 시장을 좀 봤습니다. 저도 좀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월세가 미쳤더라고요. 정말로 미쳤습니다. 근데 봐보세요. 이것도 올라가죠. 4대보험도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듯이 여러분들은 지금의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모았다고 해도 돈을 모았던 것도 지켜내야 되고 웬만하면 사치 부분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사치를 좀 하셔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막 이제 소비를 하고 싶겠죠. 근데 새해부터 그만큼 돈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도 머릿속에 잘 구상을 해보시고 본인의 어떻게 보면 노인 생활일 때도 어떻게 일을 안 하고 돈을 계속 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전략도 같이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꼰대적 발언해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형 누나분들 그리고 동생분들 다 모든 일 잘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